자,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온종일 이 인물의 이름이 화제였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자, 이번엔 어떤 이슈였을까요? 국회 취재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당선 및 낙선자들을 만났다는데, 자, 얘기 들어보면 당대표 출마를 굳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총선 출마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아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에 폐지됐는데요. 현행 당협위원회 체제에서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고 선거 기간이 아니면 후원금도 모금할 수 없어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과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고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당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지구당 부활 얘기.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언급을 했는데, 자,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주 당원 컨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보인 건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으로 당원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죠. 지구당이 권리당원들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권 강화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원외 위원장들도 지구당이 생기면 후원회를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어서 험지 공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민 최고위원.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당무에 대한 얘기를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인데, 그렇다면은 이 간접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 출마 의향을 밝힌 거라고 거의 보면 될까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은 공고히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지들은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는 건 원외위원장들의 수건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수건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안 됐냐? 법을 처리하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당을 부활하는 순간 내가 있는 지역구에 상대 정당의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돼서 운영되게 되는 거니까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게 썩 맞득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주류 현역 의원들은 대다수 영남권 등에 포진돼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세인 지역은 전부 다 원외위원장들입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당협 등이 다 거의 불법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써가지 않으면 사실상 당협 관리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낙선했던 젊은 청년들, 전문가 그룹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돈을 써가면서 4년에 그 지역을 지킬 수 있겠냐. 다 당협 이거 운영 못할 테니까 떠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좋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원내 영남권 중심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전문가 그룹들이 진짜 제대로 당에 참여해서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도록 방점을 찍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은 안타깝게도 김병민 최고께서도 낙선에 포함이 됐고 수도권 말씀하신 다 포함이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인가요? 저희 같은 정치 공급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지구당 부활하면 국민들 듣기에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2년 차떼기 사건 때문에 2004년 오세훈법으로 불려지게 되는 법이 처리가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돈 정치를 끌어내겠다고 정치관계 3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정치 혁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좋은 거 하려고 다시금 과거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외위원장들의 지금 현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없는데 법이 처리되지 못했던 과정을 보면 국민적 여론이 숙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당 부활만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다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국민들 정치 수요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끌고 나가면서 이 문제도 지금 개정할 때가 됐다고 함께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국민들 여론도 추동하고 네. 여의도 정치인들도 함께 발맞춰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좀 시사한 상황에서 원외 위원장들의 어떤 마음을 좀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구당 부활. 그렇다면 환영의 원외 인사들은 만약에 좀 지원, 환영을 많이 뜻을 나타낼까요? 지지를 많이 거의 하게 될 걸까요? 절대적인 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권 주자들 중에서는 이 이슈를 선점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실제 그동안 다 전당대회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기인 것이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가 소통하고 함께 8월 달에 국민의힘만 전당대회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가 있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에 여야가 공히 이 이슈가 공통 의제가 되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대할 수 네.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대목을 좀 지켜봐 볼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수장이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관련 언급을 하는 와중에 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네, 전당대회 뭐 대표 나온다는 소리 있어서 오해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안 나온다고? 네네네네. 그런 뜻을 딱 잡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자기가 전당대회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네, 저거 하게 해라. 예. 한동훈 위원장 다 나올 것처럼 분위기가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안 나온다. 장갈 기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권에서는 사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할지 안 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들으신 것처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직접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가 재차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백서특위위원장을 만나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잘못 이야기했다는 거라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김상일 부대변인 네. 어떻게 드셨습니까? 두 사람 언급한 두 사람 훈이라는 공통 글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헷갈렸다. 말실수일까요? 아니면 뭐 진위 여부 어떻게 이게 사람 보십니까? 이름 때문에 헷갈렸다기보다는 예. 최근에 어떤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헷갈렸을 수 있다라는 헷갈릴 수 생각은 있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의 내용을 보면은 뭐 본인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그 부담 갖지 말고 저거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거 하게 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나오면 저거 하게 하라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머릿속에서는 조정훈 그 백수출간 위원장을 생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좀 이렇게 좀 함몰돼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오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병민 최고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말실수를 한 거죠. 말실수라 보십니까? 총선백서 TF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했던 이슈들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라디오에서 상당히 많은 청취자들이 듣고 그 라디오를 바탕으로 기사가 생산되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김현정 앵커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조정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벌써 며칠이 지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깜짝 놀란 얘기도 아닌데 내용들을 방송 끝날 때까지 저렇게 가져갔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 관련 이슈로 좀 당 안팎이 시끌시끌한데 친윤 이철규 의원이 불편한 신기를 내비쳤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특정인의 출마 여부가 이렇게 너무 쟁점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은 네. 뭐 당에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자유롭게 예.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예.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분위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예. 온통 전당대회가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로 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쏠려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죠.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요. 네. 한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네. 당시 선거에 고생한 한동훈 위원장과 지도부를 네. 초청을 하신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거절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다. 바람에 네, 저희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 출마한다 만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윤 이철규 의원은 일단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최고, 네. 이런 현상을 좀 거북하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톤 조절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 책임론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뭐 홍준표 시장은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 나와라 마라에 대한 얘기들은 하지 않는 것 같고 딱 한 가지 거론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얘기 계속 하거든요. 마지막 공간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인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지금은 다소 관계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걸 잘 봉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좋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자 어쨌든 대통령 친윤인 인사라고 하는 분이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분 분명히 문제가 있고 현재로서는 예전과 같지 않다 인정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실상은 비판을 한 거죠. 수위는 좀 낮추긴 했지만 비판을 한 건데 저는 그 비판이 적절한 비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른이고 그다음에 선거에 열심히 뛰게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으면 한 번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른스럽고 아하. 그게 아름답죠. 근데 그때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름답지 못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고생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초청을 했는데 그게 내가 좀 힘드니까 지금은 뭐 좀 어렵습니다. 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 위로의 자리에 진정성은 과연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한동훈을 좀 활용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거는 좀 저로서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는 나오게 되면 이철규 의원이 그러잖아요. 나올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나오려고 했던 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그런가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흥미롭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